그 다음에 10번에 H2O가 H2S보다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이거는 좀 맞추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잖아요. 100도씨라는 온도는 다른 그 분자 상태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높은 온도입니다. 왜냐면 물의 분자량이 좀 적은 편에 비해서 끓는 점은 상당히 높다. 이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거를 찾아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정답이 바로 보이셔야 되거든요. 자, 2번의 수소결합. 요거 한번 볼게요. 수소결합. 자, 물분자끼리 이렇게 수소결합이라는 아주 강한 결합을 하면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결합 때문에 우리가 얼음이라는 이 고체가 물 위에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죠. 그죠? 그것도 다 수소결합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물의 온도가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커진다. 그것도 마찬가지 수소결합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소결합이라는 이유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황이 산소랑 결합해서 SO2를 만들 때 이때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산화수, 산화환원 이렇게 관련한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드릴게요. 자, 황이 산소랑 만나서 SO2가 되더라. 반응식 하면 괜히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배우는 위험물 중에서 제일 간단한 반응식인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아니면 뭐 CO2 만드는 거.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여러분. SO2, CO2. 자, 그래서 이 황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황 기준으로. 자, 황은 지금 산소가 아무것도 없었죠. S 혼자 있죠. 자, 근데 생성물 보니까 어때요? 자, SO2, 산소를 2개나 이렇게 얻은 거죠, 황이. 황의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황은 산소가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쪽으로 생성물을 오니까 산소를 얻었어요. 자, 황은 산소를 얻었다. 황이 산소를 얻었다. 이거를 여러분이 말을 좀 줄여가지고 산소를 얻었다를 두 글자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자, 황이 산소를 얻었다. 산소와 화합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산소와 화합했다를 다시 또 줄여서 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화. 자, 그래서 황이 어떻게 됐다?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산화되었잖아요. 그 옆에 있는 물질은 무조건 환원이 됩니다. 옆에 있는 물질은 무조건 환원이 돼요. 자, 황이 산화되었으면 환원되는 물질은 뭐겠어요? 산소가 되겠죠. 산소. 얘는 환원되는 반응. 자, 그럼 이걸 정답으로 한번 찾아주세요. 황이 산화된 걸 찾거나 산소가 환원된 거 찾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정답이 바로 2번 되는 거예요. 2번.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만약에 산소 기준으로 내가 얘기할 거면 산화가 아니라 환원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환원되었다. 일단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푸실 수가 있고요. 얘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산화수라는 숫자로 풀고 싶다. 그러면 계산을 잠깐 해주시면 돼요. 자, 황이나 산소처럼 한 종류로만 있는 원소들 있죠. 우리가 얘를 홑 원소라고 부르는데요. 한 종류. 자, O2 두 개 아니에요. 이거 종류로 따지면 그냥 한 종류가 되겠죠. 이게 똑같은 애가 한 종류씩 있으면 산화수는 계산할 게 없고 그냥 무조건 0이 돼요. 제로가 돼요. 제로.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찾으시오. 뭐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혼자 있는 한 종류의 물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존재하면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다. 자, 그래서 S는 원래 0이었지만 이쪽 SO2로 오면서 산화수가 어떻게 바뀌죠? 자, 구해주면 돼요. 그죠? 아까 구해주셨던 것처럼. 자, 산소는 마이너스 2고요. 요게 두 개 있고, 자, 산화수 총합은 제로가 돼요. 아까 했으니까 조금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X는 우리가 구해주시면 플러스 4의 숫자를 가지게 되죠. 자, 그럼 황이 원래 제로였다가 이렇게 플러스 4로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커졌죠. 자, 이렇게 숫자가 커지면 이거 갖다가 이제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산화수가 증가되었다, 산화되었다. 자, 반대로 숫자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황의 경우, 산소의 경우, 자, 처음에 제로였다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됐죠. 산화수라는 거 이거 딱 한 개만, 이 종류는 상관없어요. 한 개만 빠져주는 겁니다. 자, 숫자가 반대로 작아지면 얘를 환원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2번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산화수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면 이거는 굳이 막 반응식을 내가 모르더라도 황해 기준으로 산소를 얻었으니까 아, 황이 산화되었구나. 이렇게 좀 찍을 수는 있는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의 형태가 예전부터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계속 숫자가 변형되고 문제 형태도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일반학에서 그래도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손도 못 대시는 분들도 많고 풀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옥살상 결정이라고 해서 물이랑 같이 이제 포함된 결정 형태예요. 네, 요게 6.3g 있고요. 그다음에 물에 500ml에 녹였더니 이 농도는 몇 몰농도가 되겠는가? 라지 M을 몰농도라고 쓰죠. 그래서 몰농도라는 단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때 우리가 용액의 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용질은 몇 g이 있고, 그죠? 용액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 용액이라는 건 지금 500ml 기준이네요. 일단 용질이 몇 g이 있나 그거를 먼저 찾아준 다음에 얘를 몰수로 바꿔줄 겁니다. 자, 이렇게 결정 상태에 있는 거를 수화물이라고 할 거거든요. H2란 결정 상태를 수화물이라고 해요. 수화물에 있는 용질의 형태는 전체에 있는 용질 중에서 물을 빼고 완전히 순수한 용질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그 결정 중에서 이거 문제 원래 알려준 전체 결정의 화학식이에요. 자, 이 중에서 뭐를 뺀다라고 했냐면 물을 빼고 순수하게 남아있는 거. 자, H2 요거를 빼고 완전 순수하게 남아있는 거는 C2H5. 여기에서 몇 g인가를 찾아주시는 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알려주고 있는 거는 6.3g이 있다. 이건 전체 결정이 6.3g 있다를 알려주고 있죠. 자, 이거는 전체 결정이라는 의미상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뭔 숫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는 이 전체의 분자량이 들어가주면 돼요. 전체의 분자량. 자, 분자량. 자, 12의 탄소가 있죠? 예, 요거 다 그냥 더해주는 식을 적겠습니다. 16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자, 물의 분자량 바로 할게요. 18. 요게 지금 분모에 들어갈 값이에요. 분모에.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요게 90이랑 36 더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의 분자량 빼고 완전히 순수한 질량은 지금 90이 남아요. 예, 90이라는 게 분자에 있는 분자량이 됩니다. 얘도 다 구해주시면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죠. 용질을 구하는 식은 90 플러스 36분의 90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6.3g을 곱해준다. 자,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4.5g이 나와요. 4.5g. 요 값은 지금 4.5g. 자, 근데 용질의 질량만 갖고는 농도를 구할 수가 없죠. 얘를 몰농도로 환산을 해줄 겁니다. 일단 얘를 몰수로 바꿔야 돼요. 몰수로. 4.5g을 몰수로 바꾼다? 그럼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뭐가 된다?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은 여기서 분자량이 또 되겠죠. 근데 분자량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몰농도에 들어가는 용질이라는 거는 이 순수 용질만 얘기를 합니다. 순수 용질. 순수 용질 C2H2O4 여기에 있는 분자량만 들어가 줄 거예요. 그래서 4.5g을 90이라는 분자량을 나눠서 몰수로 환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터 단위로 바꾸면 500ml가 아니라 얼마라고 해줘야 되죠? 0.5리터 되겠죠. 되겠나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딱 계산하면은 정답이 1번에 0.1몰로 계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0.1몰이라는 값은 이렇게 나오지만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좀 어려운 계산 문제였으니까 이 정도를 뭐 계속 시간 투자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시간 투자해서 푸실 필요는 없어요. 12번 문제는. 자, 일단 해설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도 이전에 잘 출제되지는 않았던 형태인데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잘 맞으려면 온도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압력은 또 어떤 상태인가 그걸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자, 이상기체라는 건 가상적인 기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 기체는 진짜로 있는 기체죠. 우리가 마시는 이런 공기 중에 질소, 산소 이런 것들. 자, 얘네들이 가상적인 기체를 잘 맞으려면 좀 기체들이
이렇게 좀 자유로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기체들이 가상적인 기체, 이상적인 기체로 가려면 좀 자유로운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로운 형태 하면은 기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 온도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온도는 뜨거운 상태.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기체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뜨겁고, 그 다음에 압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력은 낮은 상태에 해줘야 되겠죠. 이 주위에서 막 압력을 쪼이면 기체들이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은 오히려 낮은 상태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온, 저압 이 상태의 보기를 골라주시면 몇 번이죠? 3번 되겠죠. 고온, 저압 3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앞서 문제에서 풀어봤던 이온 결합이었어요. 비금속과 무슨 결합? 금속의 결합, 그걸 이온 결합이라고 했었죠. 자, 얼음, 흑연, 다이아몬드, 염화나트륨. 여기 중에서 금속 들어가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죠. 금속 들어가는 거. 얼음이 금속이에요? 아니죠.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금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속은 뭐냐면 여기 나트륨 보이시죠? 예, 금속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이온 결합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NaCl은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더라. 자, 그 다음 15번. 자, 반응 속도식에서 2차 반응인 것은, 이것도 예전에 반응 속도의 문제는 있지만 이렇게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 네,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쉽게 풀립니다. 이것도. 자, 2차 이렇게 오른쪽 위에 지수 형태로 조그마한 숫자가 있어요. 그죠? 2번 보기는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고요. 여기 1이라는 숫자 숨어 있죠? 자, 여기 있는 조그마한 지수들을 전부 다 더해줬을 때 숫자 2가 나와주면 돼요. 되겠나요? 자, 그럼 보기 1번은 2분의 1, 2분의 1. 이거는 차수를 얘기해요. 반응 차수인데 어쨌든 2분의 1, 2분의 1 더하면 1 나오겠죠. 1. 자, 그럼 얘는 몇 차 반응? 1차 반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더해줘 보세요, 지금. 자, 2번 보기는 1 더하기 1. 그죠? 2차 반응. 바로 답으로 나오죠.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1 더하기 2, 3차 반응. 4번 보기는 2 더하기 2, 4차 반응.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일단은 문제 푸는 방법만 알면 이런 거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